3분기 일시적으로 부진했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뚜렷한 개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정유업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화학 정유를 담당하고 있는 윤재성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프리뷰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분기 석유화학 제가 커버를 하고 있는 9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3분기 영업이익 합산은 1.2조 원 가량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컨센서스가 1.9조 원이기 때문에 대략 한 40% 가량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LG화학 안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컨센서스를 56% 하회하는 숫자일 것 같고요.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요가 부진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유가라든지 가스 가격 등 전반적인 원가가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원가 부담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도 지속된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삼중고가 지속된 영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가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고 관련 손실까지도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 실적의 특징 같은 경우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적 방어력이 우수했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25% 상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린 소재 사업부가 지속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면서 이번 분기에도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컨센을 9%가량 상회할 것 같은데 태양광 사업 쪽에서 실적이 뚜렷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LG화학과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를 하회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다른 화학 업체들 대비해서 훨씬 견조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와 양극재 쪽에서 숫자가 괜찮았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발전 사업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에서 이익 호조가 지속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SKC 같은 경우도 동박 쪽이 숫자가 뚜렷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 쪽의 과밀폭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많이 하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업황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화학 쪽의 실적이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걸 확인하려면 가장 큰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그 안정화가 좀 이루어져야 수요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개선될 점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빠르면 연말 그리고 늦으면 연초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 연초에 이런 그 화학 쪽의 업황 추세 반전을 위한 전제 조건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4분기도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3분기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4분기는 3분기 대비해서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정유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18%에서 46% 정도 하회할 전망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 18% 하회하고요. S-오일은 46% 하회를 하는데 이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재고 관련 손실이 반영이 됐고요. 정제 마진 같은 경우도 2분기 때 워낙 좋았다가 3분기 초부터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관련 손실과 정제 마진 하락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활 기유 같은 경우는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활 기유 같은 경우는 아마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추가적으로도 개선되는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이 윤활기유라는 게 원재료가 VGO입니다. 이 VGO를 가지고 윤활기유를 만들고 그리고 이 VGO를 가지고 디젤을 만드는데요. 지금 디젤 같은 경우가 글로벌리 매우 쇼티지가 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글로벌리
유럽 같은 데는 워낙 지금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VGO가 지금 디젤을 만드는 쪽으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활기유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물량들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윤활기유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활기유가 실적이 좋은 이유는 디젤 강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젤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윤활기유도 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시장에서는 정유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디젤만 좋고 나머지는 다 나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시다라는 거고요. 지금 정유사의 실적을 끌고 가는 건 두 가지 축입니다. 윤활기유와 디젤 두 가지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12월에는 EU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가 예정이 돼 있고요. 2월 같은 경우는 EU의 러시아 석유 제품 금수 조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내 디젤 쇼티지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디젤 재고가 거의 한 14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디젤 마진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EU의 금수 조치 이슈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EU의 가스 재고가 90% 넘게 차 있지만 아마 내년 1, 2월 달이 되면 재고가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석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발전용 수요가 석탄에서 가스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아마 내년 초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디젤 부족 현상과 에너지 가격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유업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유가도 좀 반등을 했고, 정제 마진도 바닥을 찍고 뚜렷하게 개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3분기의 정유업체 실적은 4분기의 정유업체 실적은 3분기 대비해서는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정유업체들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요.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실적이 또 개선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유업체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탑픽은 S-OIL로 말씀드립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배터리 쪽에 적자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번 3분기부터 시작해서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4분기라든지 내년 상반기 중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SK 이노베이션을 보실 때 좀 참고하셔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실적이 부진하고 4분기도 부진을 할 겁니다. 하지만 3분기 대비해서는 좀 개선될 수 있다, 적자 폭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정유는 3분기 일시적으로 부진했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뚜렷한 개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정유업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화학업체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가격이 정말 안정화가 되고 중국의 정책 변화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화학업체들을 좀 강하게 매수해야 되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제가 향후에 업데이트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발표된 준비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